예, 이 임명 소식이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어제 아래부터 나왔죠. 정말 어이가 없다 하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정말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황당하다. 황당하다는 이런 평가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총선 이후에 대충 나오는 것 중에 황당한 것 중에 뭐 양정철이 비서실장으로 간다. 그죠? 박영선이 국무총리가 된다. 또 김종민이 무슨 뭐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정무장관이 된다. 이런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또 정호성 박근혜 대통령 때 1부속실장이죠. 문고리죠. 그야말로 문고리 중에 문고리인데요.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이 된다. 이미 비서관으로 임명이 됐고 출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인 어이없는 이야기가 터진 거죠. 자, 그러면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이거는 참여정부 때 사실은 윤석열 중앙지검 또 검찰총장이 되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밀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은 의심들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듯이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정호성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호성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에서 구속되고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구속했고 수사해서 구속시켰고 실형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그것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지금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적절하지 않죠.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탕평입니까? 보훈 인사입니까? 도대체 뭐죠? 차라리 보훈 인사나 탕평이라면 이해라도 가지만 보훈 인사 탕평도 될 수 없는 인물을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지율 추락에 따른 두려움이죠. 박근혜 세력이라도 껴안아서 지지율을 한번 견뎌보겠다, 버텨보겠다, 그런 거고요. 유영하 변호사를 대구에서 공천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영하 변호사를 국회의원 만들어줬잖아요. 그것까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박근혜 세력과 안기고 박근혜 세력을 껴안음으로써 자기의 취약한 보수 세력 내의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가 불안하고 취약한 기반 때문에 흔들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자기가 행정을 잘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받아서 기반을 쌓아야지. 이런 식의 얼토당토하는 황당무계한 인사, 정말 황당무계한 인사죠. 를 통해서 박근혜 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버텨보겠다. 진짜 이거 밑도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얼치기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무례배 정치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려시대 때 무례배 무신정권의 일부의 부정적인 모습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필요하면 국민적 동의나 설득 전혀 안 돼도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쓰고, 그죠?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례배들이 하는 짓이죠. 대한민국의 품격이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곤두박질 쳐서 바닥에 내팽개친 짓, 그런 전형적인 인사의 모습이다. 시민사회 수석실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 여러 소통하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3비서관실은 특히 더 그럴 텐데요. 과연 이 사람이 그런 것과 소통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의심이 되죠.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을 또 그렇게 등용한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산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온 국민들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정말 어처구니 같고 황당하고 황당무계하고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